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노블의 대표 변호사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인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무죄받은 사안입니다. 이게 워낙 옛날에 지금 판결문 보시면 영덕지원에서 2006년에 그리고 2007년 중순쯤에 판결 선고가 난 사건이고 무죄가 났던 사건입니다. 정작 형사재판 자체는 여기 보듯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증인이 2명이나 있고 검찰 측도 이 무죄의 3심까지 항소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고 3심까지도 무죄가 선고됐던 사안입니다. 지금 사건이 오래되긴 했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당시 증인이 2명이었습니다. 증인 우연찮게도 성이 박씨로 똑같네요. 한 명 증인 1번은 이 피고인,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과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트럭에 이제 과적 상태로 달린 이제 트럭 운전사였고, 두 번째 증인 이 박씨 두 번째 증인은 이 증인 1번의 그 진술을 듣고 여기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거 주치 측 정도를 측정을 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당시 이 증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 인부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검찰청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변호인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신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목격자 1번 목격자의 경우에 여기가 이제 지금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지금 울진군, 지금 시간도 12시죠. 그래서 밤 시간에 이제 과적 상태로, 그러니까 트럭의 과적 상태로 짐을 싣고 가다가 피고인이 이것을 보고 이제 신고를 했고, 그래서 과태료를 내게 된 그런 이제 운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신고를 당했으니까, 과태료를 내게 생겼으니까 조금 악감정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했고, 그리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이 증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하여튼 자기가 운전하는 것을 그 트럭 운전수는 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이 증인의 그 운전 사실을 목격했다는 그 증언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취지로 배척을 했고, 그리고 뭐 실제 받는지 안 받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 두 사람만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죄 배척 이후에 보면은 여기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과적 상태를 신고하면서 경찰관에 신고를 증인이 한 게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군다나 이 피고인은 이게 첫 번째 음주운전 재판이 아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을 벌금을 낸 처벌 전력이 있는데 굳이 뭐 무슨 의협심에 불타가지고 이 과적 차량을 신고하면서까지 자기의 음주운전에 들킬 염려를, 그럴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를 먼저 했겠느냐,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랬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 신문을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이 증인이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거짓 증언을 할 염려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피고인의 신고로 인해서 과태료를 내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쟁점으로 이 증인 1번에 대해서, 목격자에 대해서, 그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을 해서 이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경찰관 수사관인데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술에 취한 것 같으니까 이 수사관도 당시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이 주치 측정을 이 수사관이 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피고인한테서 술 냄새가 났고, 또한 차량 본네트 두 가지였는데 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고인의 그 차량에서 본네트를 만져보니까 방금 운전을 마친 것처럼 뜨끈뜨끈했다는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당시 정황을 나타내는 뭐 의심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정도의 증언은 될 수는 있는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 잡혀야 100%뭐 확실한 이런 증거라고 보겠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재판이었는데 증인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운전수 그리고 출동해서 직접 주치 정도를 측정한 수사관 누가 봐도 유죄가 나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벌금을 낸 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벌금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 판결문 자체는 간단합니다. 왜 이 증인 2명의 증언을 배척했는지 자세한 이유는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았고, 다시 앞면을 보면은 그냥 이 증인의 법정의 증언만으로는 여기 운전을 했다고는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달리 다른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엄격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좀 실제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피고인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쟁점이 한 크게 4개 있었죠. 상대방 목격자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말다툼을 한 운전사가 직접 봤다. 술 냄새가 났다. 이렇게 주장한 거랑 그 다음에 출동한 경찰관도 술 냄새가 났으며 자동차 본네트가 상당히 뜨거웠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좀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만한 사안으로 목격자 증인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 피고인 때문에 이제 과태료를 내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신고 자체를 피고인이 스스로 했다는 점을 부각해서 변론을 해서 받아들여진 무죄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억울하게 기소를 당한 피고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느 법원이든 진행 가능합니다. 오늘 판결 하나 설명드렸고 다음에 또 다른 판결문을 찾아서 설명드리는 기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양주 다산노블의 대표 변호사 정창래 변호사였습니다.